지금부터 단계별 블로그 작성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질문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게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쓸 주제는 구글 광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작성하기 원하나요? 라고 하기 때문에 구글 광고에 대한 종류와 각 광고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글을 작성하고 싶은데 핵심 키워드는 구글 광고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 글이냐 하면 퍼포먼스 마케터를 위한, 그리고 톤 앤 매너는 전문가적 상세한 설명, 다양한 예시 요렇게 넣어주면 자 요렇게 제목을 제안해 주는데요. 요 중에 마음에 드는 제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나는 제목을 좀 수정하고 싶다, 예를 들면 요렇게 땡땡이 들어가는 경우에 땡땡 없이 다시 제목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제목들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제목 1번이 마음에 드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1번을 좀 더 짧게 주목도 있게 작성해 주는데 3가지 예시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또 땡땡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질문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전 2번이 마음에 드네요. 제목 2번이라고 넣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저는 소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하게 프롬프트를 짰는데요. 이 중에 본론을 빼고 싶다거나 본론을 추가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을 추가해달라, 이런 내용을 빼달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본론 1의 메타 광고와의 비교 내용을 추가해줘 라고 넣게 되면은 이렇게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개요가 다 작성이 되었으면 서론 작성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고 일단 요 내용이 대체로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이거 말고 다른 느낌 없나? 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눌러서 다른 글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요 느낌이 좋은지, 두 번째 요 느낌이 좋은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새로 생성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 두 번째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수정할 게 없다면 본론 1 작성을 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론 1이 작성이 되었는데 일단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구 페이스북 이거 계속 따라다니니까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들 각각의 광고 상품들을 소개할 때 좀 더 자세하고 길게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광고 상품들이 더 길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본론이 이 정도면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론 2 작성을 해줍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단어를 입력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 2가 다 작성되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누지 않고 쭉 완성된 문장으로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으로 구분하지 말고 작성해 주고 더 길고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먼저 이렇게 해서 이 위에서 소제목으로 나눌 것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작성을 해 줍니다. 자 다 만들었으면 본론 3 작성을 넣어주면 자 대략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뭐 딱히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작성을 넣어주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건 개요 부분에서 소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결론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제목부터 메모장에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본론도 복사해서 하나씩 넣어줄게요. 본론 2번, 본론 3번, 그리고 결론까지 넣었습니다. 요 내용을 복사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붙여놓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본론 1은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본론 2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이렇게 작성했고요. 본론 3 역시도 본론 3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결론이라는 문구를 빼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의 업체를 소개하는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뒷부분에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앞부분을 좋아해서 이렇게 홍보 문구를 이렇게 넣었고, 제가 이 영상에 URL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이미지를 10장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블로그 이미지는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제공하는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10개 이미지를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만들었고 바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눌러서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이미지를 본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블로그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블로그 글 쓰면서 초반에 챗GPT로 글을 만든 다음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건 말투가 좀 이상하네, 이거는 좀 맞는 내용인가, 내가 더 추가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바쁘다 보니까 지금은 대략 읽어보고 뻥만 아니면 거의 그대로 쓰고 있고요. 말투도 저는 좀 딱딱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걸그치는 일은 잘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발행을 해줍니다. 카테고리, 주제, 그리고 태그는 요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발행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시작하자라고 넣게 되면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한 기초 정보를 물어보고요. 거기에 맞게 내용을 입력하며 제목을 추천해주고 어떤 제목이 마음에 든다고 정해주면 그 제목에 맞게 서론과 본론, 결론을 만들어주고 이제 서론부터 하나씩 작성을 해 가시면 됩니다. 본론 1번, 여기는 본론 2번, 여기는 본론 3번, 그리고 결론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블로그에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끝인 거죠.